지혜는 내면의 절제에서 나온다. 154. 쉽게 믿는 사람은 금방 수치를 당한다. 쉽게 믿지도 사랑하지도 말라. 쉽게 믿지 않음은 판단력이 성숙했다는 뜻이다. 거짓말이 너무 흔하므로 믿는 일 자체가 특별한 일이 되어야 한다. 쉽게 믿는 사람은 금방 수치를 당한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주는 신뢰를 공개적으로 의심해서도 안 된다. 그런 무례함은 모욕으로 이어지고 그들은 속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 남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임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를 믿지 않는다는 두 가지 결점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말을 들었다면 판단을 유보하는 게 지혜로운 처사다. 어느 작가는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쉽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경솔함이다 라고 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행동도 거짓이라는 뜻이다. 또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속이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해롭다. 155. 제때 분노하고 제대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정념을 제어하는 기술. 가능하면 지혜로운 성찰을 통해 충동적인 어리석음을 미리 막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정념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스스로 정념에 사로잡혔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럴 때 감정이 다스려지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야 하는지 가늠해보고 더는 화를 내지 말라. 분노는 아주 신중하게 들어가고 나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분노는 제때 그리고 제대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달릴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멈추는 것이다. 현명함의 위대한 증거는 광기가 정을정에 달았을 때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과도한 정념은 당신을 이성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하지만 매우 주의한다면 정념이 이성을 짓밟지 않고 양식의 선도 넘지 않는 것이다. 정념을 제어하려면 늘 주의력이 고삐를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말을 타고도 신중한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156. 우연의 의지에 친구를 사귀지 말라. 친구를 잘 선택하라. 친구는 신중함의 시험을 통과하고 행운의 검증을 받으며 의지력뿐 아니라 이해력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친구를 사귀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친구를 사귄다. 어떤 사람 친구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즐겁게 어울린다고 친밀한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단지 재미있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우정은 진짜이고 어떤 우정은 가짜다. 전자를 통해서는 많은 이로움을 얻고 후자를 통해서는 쾌락을 얻는다. 사람됨을 보고 사귀는 친구는 적고 조건을 보고 사귀는 친구는 많다. 하지만 친구의 뛰어난 판단력은 남들의 선의보다 더 유익하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는 일은 우연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를 잘 선택해야 한다. 현명한 친구는 고통을 면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단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다면 그들에게 너무 많은 행운을 빌어주지는 말라. 157. 위대한 철학만이 사람의 기질을 꿰뚫어 파악한다.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이것은 속임 중에 가장 최악이면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상품보다는 가격에 속는 편이 낫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또한 사물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르다. 사람의 기질을 꿰뚫고 기분을 파악하는 일은 위대한 철학이다. 따라서 책처럼 사람도 깊이 연구해야 한다. 158.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적다. 친구들을 이용할 줄 알라. 그러려면 잘 분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친구는 멀리 있는 게 좋고 어떤 친구는 가까이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대화 상대로는 별로지만 편지를 주고받기에는 좋다.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을 때 참을 수 없는 결점들이 가려진다. 친구를 통해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유용함도 얻어야 한다. 친구에게는 선의 세 가지 특징인 연합과 선함, 참됨이 있어야 한다.
친구는 모든 면에서 전부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적다. 그런데 그런 친구를 선택할 줄 몰라서 더 적어진다. 우정을 유지하는 일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나중에는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다. 가장 좋은 친구는 소금기가 많은 사람이다. 비록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들지만 말이다. 친구 없는 삶은 사막과도 같다. 우정 때문에 행복은 배가 되고 불행은 반이 된다. 따라서 우정은 불행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영혼의 휴식이다. 159.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라. 현명한 사람은 늘 참을성이 약한데 지식이 많아질수록 조급해지기 때문이다. 아는 게 많아지면 만족하기가 어렵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다. 이것은 지혜의 절반에 해당한다. 모든 어리석음을 참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때때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참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이기는 훈련으로 중요하다. 참을 때 비로소 귀중한 평화가 생기는데 이는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하지만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으로 피하는 게 낫다. 단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60. 말하기 전에는 늘 시간이 있지만 말하고 나면 되돌릴 시간이 없다. 말할 때 주의하라. 경쟁자와 말할 때는 신중하도록 주의하고 다른 사람과 말할 때는 예의를 지키도록 주의해야 한다. 말하기 전에는 늘 시간이 있지만 말하고 나면 되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할 때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해야 한다. 말이 줄면 싸움도 준다. 따라서 하찮은 말을 할 때도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대비하여 주의해야 한다. 깊이 간직한 비밀에는 신성한 빛이 돈다.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곧 넘어지거나 패한다. 161. 결점은 완벽함을 가리는 오점이다. 사소한 결점들을 파악하라.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결점을 피할 수는 없다. 그 결점들과 결혼 상태 혹은 내연 관계에 있다. 재능에도 결점이 있는데 재능이 클수록 결점도 크고 눈에 더 잘 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결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결점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은 매로 나쁘다. 결점은 완벽함을 가리는 오점이다. 자기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여도 다른 사람은 기분이 상한다. 이런 점에서 용기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더 많은 탁월함을 발휘한다. 모든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아낸다. 감탄할 만한 좋은 것을 칭찬해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탁월함 속에서 결점을 끄집어내 비난한다. 162. 상대의 성공을 품어 자신의 도구로 만들어라. 경쟁자와 악인을 이기는 법을 알라. 그들을 경멸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들을 이기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들에게 정중한 편이 낫다.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또한 장점과 탁월한 재능으로 하는 복수만큼 훌륭한 복수는 없다. 이것은 시기하는 경쟁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성공은 악의를 품는 사람의 사지를 밧줄로 조이는데 성공한 사람의 영광이 곧 경쟁자에게는 지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인데 상대의 성공을 품어 자신의 도구로 만들기 때문이다. 시기하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박수갈채를 들을 때마다 죽는다. 시기를 받는 사람의 지속적인 명성은 시기하는 경쟁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다. 따라서 전자는 영원한 영광 속에 살고 후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산다. 명성의 나팔은 후자에게 불의의 명성을 알리고 후자에게는 시기심에 따른 교수형을 선고한다. 163. 불행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다가 자기 불행을 자초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남들이 불행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은 종종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호의로 그 사람의 불행을 보상하려고 한다. 번영할 때는 모두의 미움을 받다가 역경을 당할 때 모두의 동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몰락하면 그들에게 향하던 복수심이 동정심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운이 뒤섞이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 한편 항상 불행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행운이 따랐던 어제는 피했다가 불행해진 오늘은 함께한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고귀한 품성을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다. 164. 큰 뜻을 품되 작게 시험하라. 내용 일부를 널리 퍼뜨려라. 이렇게 하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또한 특히 일의 성공과 호응이 어느 정도일지 추측할 때도 도움이 된다. 이것으로 하는 일이 잘 될지를 확신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일을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뜻을 살핌으로써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를 파악한다. 이것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바라고 지배할 때 필요한 최고의 예방책이다. 165. 다른 사람은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는데 지저분한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남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본래 모습대로 행동해야 한다. 적에게 베푸는 관대함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힘뿐만 아니라 우월한 방식으로도 싸워야 한다. 비열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굴욕이다. 따라서 관대함은 항상 우월하다. 올바른 사람은 절대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오심이 생긴다고 막 끝난 우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대의 신뢰를 이용해 복수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배신의 냄새가 나는 것을 전부 명성의 흠집을 낸다. 명예로운 사람은 아주 작은 비열함의 흔적도 거부한다. 고상함과 비열함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정중함과 관대함, 신의가 사라졌다고 해도 당신 가슴 속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166. 말만 하는 사람은 바람과 같이 허무하다.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는 다양한 친구와 사람, 이를 구별하는 것만큼 정확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나쁜 말은 설령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좋지 않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건 더 나쁘다. 그 누구도 말만으로 살 수는 없는데 그것은 바람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의만 차리면서 살 수도 없는데 이것은 공손한 속임수이기 때문이다. 빛을 이용해 새를 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현혹이다. 하지만 우쭐하는 사람은 바람 같은 말에도 만족한다. 가치 있는 말이 되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나무들은 대체로 속이 비어 있다. 따라서 어떤 나무가 열매를 주고 어떤 나무가 그늘만 주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167. 작은 어려움부터 스스로 감당한다면 자기 운명까지 다스릴 수 있다. 스스로 극복할 줄 알라.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굳센 마음만큼 좋은 동반자는 없다.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지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 극복할 줄 알면 조바심이 줄어든다. 운명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고난을 배가시킨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숙고를 통해 약점을 극복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별들까지도 정복한다. 168. 정신기형과 부조화를 특히 부끄러워하라. 어리석은 괴물이 되지 말라. 이런 괴물은 허영심 가득하고 우쭐거리며 고집불통에 변덕스럽고 자기애가 강하며 터무니없고 자주 우스운 표정을 짓고 우스꽝스러우며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하며 모순적이며 편집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온갖 부류에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무례한 괴물들이다.
이런 정신 기형은 몸 기형보다 더 기괴하다.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많은 부조화를 과연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양식이 없으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조소를 받을 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박수갈채로 착각한다. 169. 모든 성공을 합쳐도 작은 잘못 하나를 숨기지는 못한다. 100번 잘하기보다는 한 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빛나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빛이 사그라지면 누구나 쳐다볼 수 있다. 대중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험담하는 악인은 칭찬하는 선인보다 더 많이 알려진다. 많은 사람이 실수를 저지른 후에야 주목을 받았다. 모든 성공을 합쳐도 작은 잘못 하나를 숨기지는 못한다. 따라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악의가 있는 사람은 남의 실수는 다 드러내고 잘한 일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70. 모든 힘을 한 번에 다 사용하지는 말라. 매사에 예비해 두라. 그래야 자신의 중요성이 보장된다.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거나 매번 온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아껴두면 그 완벽함은 배가 된다. 일이 잘못될 때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려면 항상 도움을 구할 뭔가가 있어야 한다. 예비군은 공격군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용기와 명예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은 위험 요소 없이 확실하다. 이런 점에서 절반이 전체보다 크다라는 이상한 역설은 사실이 된다. 171. 가장 위험할 때를 대비해 보관해둔 큰 닻이 있어야 한다. 호의를 낭비하지 말라. 소중한 친구들은 소중한 기회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그들의 신뢰가 사소한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호의를 낭비하는 꼴이다. 큰 닻은 늘 가장 위험할 때를 대비해 보관해 두어야 한다. 별거 아닌 일에 중요한 것을 낭비하면 나중에는 뭐가 남겠는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만큼 귀한 이들은 없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런 호의가 세상을 세우거나 망가뜨릴 수 있고 심지어 재능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다. 천부적 재능과 명성은 현명한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만 행운은 그들을 시기한다. 따라서 재물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172. 명예를 얻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사소한 일로 한순간에 이룰 수도 있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 그것은 이미 기운 싸움이다. 그런 사람은 수치심마저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싸움을 시작한다. 즉 모든 걸 잃어 더는 잃을 게 없고 그래서 온갖 무례한 행동을 한다. 따라서 그런 끔찍한 위험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명예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얻는 데는 수년이 걸렸어도 사소한 일로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수모가 수많은 빛난 노력을 얼어붙게 한다. 많은 책임을 진 사람은 잃을 게 많아서 신중하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명성을 보면서 남의 명성도 지켜본다. 그리고 싸울 때 조심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신중하다. 지혜롭게 시간을 벌면서 적절한 때에 물러서고 명예를 안전하게 지킨다. 혹여 만일 승리한다고 해도 자초해서 잊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